증조할머니는 떡보살이라 불리는 유명한 무당이었다. 옛날에 문경씨라고 이름 바뀌기 전에 점춘씨라고 불렸어. 남불정이란 동네에 우남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떡보살님이라는 용한 여자 점쟁이가 증조할머니셨다. 당시 할머니는 7살인가 학교 갈 때까지만 절에서 지내기로 했었어. 하루는 안동에 사는 젊은 연인이 점을 보러 왔었어. 그런데 증조할머니가 연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팥을 뿌리고 막 내쫓았어. 썩 나가라면서 죽은 사람은 점을 보면 안 된다고 하니 어리둥절했겠지. 자신들은 그저 결혼을 앞둔 연인이었고 우리가 잘 살겠냐는 둥 그런 걸 물어보러 온 거였거든. 어쨌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하면서 젊은 연인은 돌아갔지. 며칠이 지나고 안동에선 독립운동이 한창 일어났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젊은 연인 중 남자가 독립시위대와 맞닿은 일본 순사관에 재수없게 엮여서 일본 순사 총에 맞아서 그만 죽고 말았어. 여자는 3일장을 지내고 하염없이 슬퍼하다가 문득 며칠 전에 점을 보러 갔던 떡보살을 떠올리게 돼. 그래서 찾아갔더니 증조할머니께서 묵묵히 들어오라고 했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당시에 당신이 죽은 사람은 점을 보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왔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고 싶다면서 증조할머니께 한탄을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착잡한 표정으로 여자를 다독이면서 말해주었대. 사람은 죽기 전에 혼이라는 게 반 미쳐버리는데 당신은 들어올 때 당신의 혼도 똑같이 걸어 들어오는데 당신 남편이 될 남자가 들어올 때 그 남자의 혼이 물구나무를 서서 걸어오더라는 거야. 이번 이야기는 용추계곡에 관한 이야기야. 문경시에는 용추계곡하고 쌍용계곡이라는 아주 좋은 계곡이 두 군데가 있어. 지금도 피서철만 되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오기도 해. 용추계곡은 용소라고 용이 나온 곳 같은 깊은 담소가 하나 있고 쌍용계곡은 두 개가 있어. 어릴 적에 증조할머님이 놀러갔을 때 겪은 것을 할머님이 얘기해 주신 거야. 증조할머님이 영접이 작고 영감이 세서 그런가 하는 이야기마다 좀 무서운 편이었다고 해. 1932년도에 당시 이씨 집안이 율곡 이쪽 집안이어서 문객이 많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로 이루어진 분들의 일가가 용추계곡에 놀러 왔었다고 해. 어른들은 바위에서 글 같은 것을 쓰고 유리막당 어린애들은 물에서 물장구를 치고 놀았어. 증조할머님도 자제분들 데리고 용추계곡에 놀러 갔었는데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지 유리막당 어린애 하나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 버려. 그러다 멈췄는데 하필 그 부분이 용추계곡에서 제일 가파르고 깊은 담소였어. 전에 비가 와서 그날은 더했지. 물에 고기만 나왔다가 잠겼다가 반복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다들 구하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 그러다가 한 젊은이가 청년이 옷을 벗고 묶어서 던졌는데 아이가 잡지도 못하고 어우적거리니까 결국 자기가 물에 뛰어들었어. 물살이 안으로 역류하는 부분이어서 청년도 잠겼다 나왔다 했지만 결국 애를 끌어안고 물까지 나왔어. 나오고 보니 발에 고슴도치에 찔린 것처럼 핏구멍이 수십 개가 나 있었는데 물에 빠졌던 아이도 마찬가지였어. 둘 다 미동도 없이 숨만 약하게 쉬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여서 괜찮냐고 물어보던 찰나였지. 그런데 난데없이 증조할머님이 가서 발에 난 핏구멍에 입을 가져다 대고 빨아내고 배꼴을 해. 몇 번 반복한 뒤에 유리매에서 사용하던 먹을 가져다가 갈아서 그 부위에 부었어. 사람들이 뭐하는 짓이냐고 타설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벌떡 일어났어. 울면서 엄마를 찾았지. 그런데 청년은 숨을 깔딱깔딱 쉬다가 결국 죽게 되었어. 증조할머니가 침울하게 말하길 저기 용추계곡물 밑에 허연 뱀떼들이 빠진 아이와 청년을 막 물고 당기고 했었고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자신만 본 것 같아서 범상치 않은 뱀이구나 해서 입으로 빨아내게 되었다는 거지. 결국 청년 시신은 유리매에서 수거해 가고 증조할머니는 용추계곡 제일 깊은 곳에서 죄를 지냈다고 해. 며칠 뒤에 유리매에서 사람 하나가 증조할머니를 찾아 우남사로 왔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다고 해. 살았던 아이도 다리를 절더니 며칠째 심한 고열 때문에 아프다고. 근처에 병원도 없고 증조할머니가 용한 보살이니 도움을 달라고 했지. 그래서 증조할머니께서 가보니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입으로는 계속 날 좀 꺼내달라고 하더래. 낌새가 이상해서 아이가 빠졌던 곳으로 가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긴장대로 담소 속을 헤집으니 시체가 무려 8구나 나왔는데
날카로운 산도를 갈리고 물고기에게 뜯기고 해서 손은 손바닥 위로 손가락들이 뾰족한 백골이고 실제로는 그리 깊지 않았는데 안으로 파고드는 물살 때문에 시체가 썩어 나온 시독이 흘러가지 못하고 담소 밑바닥에 고여서 민물이 새카맣게 안 보이게 돼서 깊어 보였던 거지. 시체를 다 건지고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과 수신제를 지내고 나니 아이가 낳았다고 하더라고. 여담인데 나중에 증조할머니만 알고 당시 사람들에게 안 알려준 내용이 있었는데 죽은 청년하고 아이가 물렸던 그 자국이 백골이 된 날카로운 손가락뼈에 찔린 자국 같았다고 해. 이번 이야기는 주인 찾는 묘지에 관한 이야기야. 한국 전쟁이 끝나고 휴전인 상황에서 문경 점초는 이름 없는 묘지가 굉장히 많았어. 이의인 즉슨 문경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끼고 있고 부산으로 산맥을 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요충지였으며 문경세제 근처 산세가움에서 숨기가 좋고 남한의 중심 거점이었으니까 말이지. 영덕과 춘주 밑에 있어서 많은 학도병들도 이곳 출신이 많았고 잦은 전투로 인해 이름 모르는 국군 장병들이 장도 치르지 못하고 묻혔지. 와중엔 빨치산 시체들도 덜어 묻혔는데 증조할머니가 남한군과 같이 묻으면 큰일 난다고 난리 피운 적도 있다고 하셨다고 해. 그게 묻고 묻다 보니 굉장히 큰 언덕이 되었는데 잡귀가 들러붙을까봐 증조할머니께서 장승도 직접 을탁해서 세워두시고 스님들하고 불도 치고 했었어. 하루는 증조할머님이 당시 점촌으로 시집간 젊은 아가씨였던 할머님을 뵈러 가셨다고 해. 가셔서 살림도 돕고 할아버지셨던 분도 뵙고 다시 우람사로 돌아오는데 할아버님과 할머님이 증조할머님을 배웅하러 마을 어귀까지 나선 모양이야. 그런데 거기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 농가에 피해주는 멧돼지 사냥을 나섰다가 돌아오는 사내들과 맞닥뜨리게 된 거야. 당시 문경은 한창 석탄광이 개발돼서 좀 풍요로워지던 시절이었고 대다수의 농가를 제외한 사내들은 탄광에서 일을 하고 돈도 잘 벌어오던 그런 시절이었지. 그래서인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빈부격차가 나게 돼. 좁은 동네에서 그런 게 있을까 하겠냐마는 당시 농가 사람들은 되게 못 살았어. 우리 꼬개즈음임에도 탄광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쌀밥에 고기도 잘 먹었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산세가 험한 문경 지역은 야생동물도 굉장히 많아. 멧돼지 등 따위 때문에 농가들은 농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해는 가뭄도 심해서 사냥이라도 다닐 정도였다는 거지. 말로만 듣던 풀뿌리죽으로 연명하기도 하고 한간에는 쥐를 잡아 고기를 구워 먹을 정도였다고 하니 우리 꼬개즈음이라는 게 상상이 갔어. 결국 탄광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합심해서 쌀 몇 가마니를 거들어 보태주기도 했지만 농가 쪽 사람들은 안 입고 옷만 더 커졌다고 해. 아무튼 당시에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을 하던 청년이었고 멧돼지 사냥을 나섰다 돌아온 농가 쪽 사내들과는 사이가 매우 좋지 못했어. 사내들은 거나하게 취해 있어서 시비가 붙었고 졸지에 할아버지와 주먹싸움까지 가게 됐어. 할머님과 증조할머님이 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증조할머님은 할머님을 시켜서 절에 가서 스님들을 불러오라고 하게 돼. 할머님이 스님들을 대동해서 오고 나니 싸움은 그쳐 있었고 할아버지랑 다투던 사내들이 혼이 쏙 나가서 벌벌 떨고 웅크리고 있더래. 스님들이 농가 사람들을 추스려 보내고 할머님이 증조할머님께 물어보니까 조서방이 흠씬 두들겨 맞고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탕하고 총소리가 나서 모두 숨죽여서 엎드렸대. 그러고 나서 북한군복을 입은 사내가 오더니 총을 겨누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더래. 귀신 이런 건 아니었고 진짜 북한군이었지. 할아버지 겨우 일어나서는 증조할머님께 챙겨드리려던 옥수수랑 감자 이런 것들을 줘버렸고 사내들도 멧돼지 고기를 줬다고 해. 주고 나니 북한군 한 명이 뭐하네. 전부 다 쏴 죽이고 가지 않고 라는 식으로 말을 했더래. 그때 증조할머님이 나서서 여긴 북한군도 많이 묻혀있는 곳이라면서 나라와 당신들의 수령을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묻어준 것도 우리라고 했더니 연어간나 아니네 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해. 나중에 알고 보니 간첩을 연어간나라고 하는 모양이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국군이 대대적인 수색을 하게 되었지. 땅굴 같은 곳으로 침투했나 싶어서 급기야 묘지를 파헤치게 됐어. 땅굴 같은 것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고 북한군복을 입은 유해들은 한데 모아 불질러버리고 남한 국군들만 다시 묻게 됐어. 북한군을 파헤친 구덩이들만 덩그러니 메꿔지지도 않고 남게 됐는데 주인 잃은 묘지들이었지. 그걸 그냥 묻었어야 했는데 가뭄은 심해졌고 더욱 먹고 살기 힘든 농가 쪽 사람들은 북한군을 꺼낸 묘지에다가 죽대창 같은 걸 만들거나 멧돼지 덫을 놓아버렸어.
마을 어귀여서 농가로 접어드는 멧돼지들이 많이 출몰했었다니까. 그 후로 꼭 하루 건너 하루면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그 모습이 해괴하고 기괴했다고 해. 증조 할머님께서는 구판을 버리고 위령제를 자주 할 정도로 불려나가셨다고 하는데 할머님이 사정을 알고 보니 덫으로 개조해놓은 묘지마다 사람이 한 명씩 죽어서 발견됐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묘지에 설치한 트럼통에 실수로 빠져버렸는데 멧돼지가 잡식성이다 보니 그 사람도 잡아먹으려고 자기도 묘지 안으로 뛰어들어선 뜯어먹었다는 거야. 하체는 어디 가고 없고 벌써 상체만 남아 멧돼지에게 뜯기고 있었다고 해. 증조 할머님은 직접 보셨다고 했지. 또 어떤 사람은 묘지 안에서 아직 죽지 않고 손 뻗어서 땅을 짚고 올라오면 되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정신이 나가서 발발 떨고 있더라는 거야. 물어보니 간밤에 덫에서 끼에끼에하는 새끼 돼지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돼지는 없고 웬 시꺼멓고 동그란 게 파헤쳐진 묘지 안에 있더래. 그래서 잔뜩 놀라가지고 호롱불을 비춰보니 여자인데 북한 장교모를 쓰고 묘지를 맨손으로 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고개를 획 돌리니 윗니 아래쪽 음포에 반파가 되었는지 너덜너덜하고 눈동자도 어딜 보는지 모르겠었대. 굉장히 높은 톤의 목소리로 자신이 누굴 찾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그냥 가버리면 총 쏴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땅을 파다가 보니 여자가 없어졌다는 거야. 손을 보니까 거짓 같지는 않았다더라고. 어떤 미쳐버린 남자는 밤만 되면 묘자리 안에서 조용조용하게 사삭사삭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고. 호롱불을 비춰보면 소리는 누가 자신을 탁 치고는 도망가는데 검은 사람 형체 같은 게 재빠르게 사라지고 그랬대. 날이 지나고 꼭 덫을 설치한 곳에는 멧돼지 대신에 사람이 죽어있고 빈 묘지에는 누가 미쳐서 들어가 있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묘지가 자기 주인 찾는 것 같다고 귀신 들기 전에 죄를 지내야 한대서 큰 구판을 버리고 베어진 묘지에는 소나무 묘목들을 심고 금줄을 치고 향을 피웠다고 해. 그리고 나선 그 뒤론 별일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증조 할머님은 영을 보지만 사람들에겐 잘 말을 안 하는 편이래. 그 후로도 풀을 치러 가면 솔잎이 불긋불긋하고 해가 쨍쨍한 대낮도 그곳만 음산하고 검은 사람 형체 같은 것들이 군모를 쓰고 조용조용히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이 풀 치는 것을 지켜봤다고 해. 최근에는 그 생명력 강한 소나무들도 다 죽어서 다 드러나고 잔디를 심어도 파릇해지지 않아서 방치 중이야. 지금도 문경시 점촌에는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고 건너편에 문경제일병원과 정신병원이 있어.